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의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 30대를 겨냥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2021년 9월 1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동네. 늦은 오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당신, 핸드폰을 보니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을까요? 1. 나를 아는 사람일 수 있으니 받자. 2. 수상하니까 그냥 받지 말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땡씨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상반기 우체국 신입사원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신입사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통장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로 급여 통장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 참고로 급여 통장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낼까? 1. 기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 보류하자. 2. 당장 노트북으로 달려가 작성해야지. 고생 끝, 행복 시작. 오래된 취업 준비 기간 끝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당신은 급여 통장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메일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젯밤에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오릅니다.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건수가 전년 대비 38%나 증가하였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경제적 고난을 겪는 20대가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취업 관련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덜컥 당신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비밀번호를 준 것도 의심스러워.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야겠어. 2. 설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당하겠어? 메일이나 보내야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당신의 통장은 결국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지로 인해 결국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어버렸네요. 최근 20대를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사례는 그중 취업 관련 전화 혹은 메일을 보낸 뒤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빼가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는 금융사기 방법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메일을 보낸 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악성 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일이 허다한데요.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피싱 조직의 번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사례 1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30대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해보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지방검찰청 김철수 검사입니다. 박시명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려 전화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검찰의 전화 받을까요? 1. 의심되지만 일단은 들어보자. 아, 뭐야. 보이스피싱이네. 당장 끊자. 방금 문자로 보내드린 사진은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 사진입니다. 조사에 불응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안앱 설치를 위해 저희가 박 씨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겠습니다.
휴대폰 원격 조작 허락해야 할까요? 1. 낯선 사람에게 휴대폰을 맡길 순 없어. 2. 구속될 수 있다니 당장 맡겨야지. 박 씨는 불안했지만 일단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핸드폰 조작을 맡겼습니다. 박 씨를 완전히 속였다고 믿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박 씨에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비대면 대출 할까요? 1. 빨리 신용대출을 받아 넘겨야지. 2. 대출이라니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이네. 당장 끊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야 박 씨는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일당에게 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총 4억의 신용대출을 받아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지 못했군요. 살해인은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핀테크를 결합한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을 유도합니다. 살해인은 실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박 씨의 전화번호까지 조작했습니다. 가해자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걸면 실제 검찰의 대표 번호가 뜨지만 박 씨가 검찰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해자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살해 1과 살해인은 20, 30대에게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들입니다. 이 씨와 박 씨가 선택해야 했던 올바른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는 누구에게나 걸려올 수 있습니다. 혹시 벌써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은행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합니다. 둘째, 만약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거래 시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사기범의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접수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혹은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넷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대처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 SNS에 전화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발신 전화번호로 표기된 전화를 받더라도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진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넷째,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은 은행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인출을 감지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지급 정지 신고와 피해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나에게도 걸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발하거나 공공기관의 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는 행동은 금물이겠죠? 저희 우주팀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처법을 확인하고 예방해봅시다.